입법청문회 법사위에서 열렸는데요. 그래도 그 하나하나 좀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 국민들한테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여당이 없어서 그나마 좀 더 속도감도 있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항복하고 국민의힘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제 법사위 열렸는데 시작한 6분 만에 파행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들어와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가 안 보였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참 보고도 저게 국회라고 저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줘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한편의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받아주세요. 네. 의사진행 발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시간이에요. 인사해 주세요. 인사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다는데 굳이 그걸 박형수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인장님 매일 그렇게 했지. 언제 안 한 적 있어요? 의사진행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언제 인사받아줬잖아요 지금. 아니 세상에 인사 문제 하고 의사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어디 있어 그게? 자, 지금 의사 진행을 할 수 없는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계속 얘기하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저런 거를 딴지 걸기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신은기 변호사님. 네. 만약에 지난번 청문회 때 국민의힘이 들어왔으면 아마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뭔가 진실이 탁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서 딴지 걸고 다른 곳으로 물길 돌리고 흐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이제 미꾸라지들이 물을 흐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물 튀기는 거죠, 오물. 예, 오물을 튀기면서 이제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는 이제 그런 행태를 하려고 했을 텐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동안에 세비만 받아먹고 일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욕을 먹다가 아주 염치 없이 부끄럽게 저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상대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송구한 마음, 이런 걸 좀 갖고 와서 앞으로 좀 잘해보겠다라고 해도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저렇게 들어와서 박형수 의원이라는 사람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고집 부리고 땡깡 또 부리잖아요. 뭐 5살입니까 지금? 5살짜리들도 땡깡 부리면 어머니한테 혼나죠. 연세가 꽤 지긋하신데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제가 가끔씩 스트레스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괴로울 때 코인 노래방 가서 제가 높은 고음 노래 부르고 옵니다. 소리 지르면 좀 풀리거든요. 지금 저분들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스트레스 푸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쌓이시면 코인 노래방을 가세요. 가서 소리 지르시지 왜 국회에 와가지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데 여기 와서 소리 고래고래 지릅니까? 아니, 저 정청래 위원장이 저는 잘 제압했다고 봅니다. 저 받아주면 안 됩니다. 김나경 님이요. 국짐 없는 국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학구적이고 열의가 넘쳤는데 국짐이 돌아오니 다시 개판. 더 웃긴 얘기가 있었어요.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의 간사인가 봐요. 그런데 국회법을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공부를 아마 나가 당신보다 더 잘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자기가 서울법대 나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주장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해놓고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한마디 붙였어요. 국회법은. 아, 그랬어요? 네. 그거 못 들었네. 국회법은. 한번 들어봅시다. 그 상황을. 예. 그러니까. 법대로 합시다. 들어가세요. 속개할 테니까. 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속개할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상대방 배려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정해될 거 했으면은 정해 시간이 얼마입니까? 마음대로 정해도 마음대로 그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정해하고 정해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요. 네네. 그럼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입니까?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상대방을 그렇게 비아냥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몇 분간 정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알지만 속개하면 돼요. 그렇다 마음대로 속개하고 이런 걸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옳겠어요? 마음대로 보겠습니까? 부출서 가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저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네는 어땠는데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할 때 또 그리고 그 전에 그 머리 하얗고 누구죠? 법사위원장 하셨던 국민의힘의 여상규. 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독단적으로 한다, 독재한다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제 독재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를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못합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도 당신보다 더 잘했을 거다. 국회법? 어떻게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사선인가요? 네. 본인은 지금 재선 아니에요? 그럼 국회법 네. 더 많이 들여다 뭐 국회법만 공부를 했단 얘기인가? 뭐 사법시험 볼 때 국회법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라고 한 게 그러니까 정책내 위원장의 말 뜻이 이게 한국말입니다. 법을 좀 지키라는 겁니다. 국회에 왔으면 좀 절차를 따라라. 이 얘기를 국회법 하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삔또가 상했는지 갑자기 유상범 의원이 내가 공부는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학벌 우월주의. 그렇죠. 이걸 갑자기 들고 나온 겁니다. 본인이 서울대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저 서울대 못 나왔거든요.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는 꼭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요. 공부 잘했으면 좋습니다. 잘할 수 있죠.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으면은 그 유익이 타인에게 미쳐야죠. 사회를 좋게 만들어야죠. 공부 잘했고 똑똑한 사람이 왜 나와서 회의 방해합니까? 그 잘난 지식을 갖고서 회의 방해하라고 배웠습니까? 그럼 그런 지식은 모르는 게 낫죠, 차라리.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진짜 싹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더 오물투성이로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서울법대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원희룡, 서울법대 나경원, 서울법대 한동훈, 서울법대 나왔겠죠? 서울법대 유상범. 뭐 경제학과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대가 지금 나라를 다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집안에도 서울대 나온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이 서울대에 나왔다고 해서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국회 방해하고 오물처럼 굴면요. 이 공부 잘한 사람들 지금 기준을 싹 다 바꿔야 되는 인재상을 싹 전 들어 엎어야 된다 대한민국. 저 유상범 의원이 아주 중요한 걸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저런 우월주의. 옛날에 급푼 학교 급푼에 공부해서 남주자 뭐 이런 이롭게 하는 거죠. 이롭게.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신인기 변호 물론 뭐 우스개로 급푼을 정한 데도 있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자식보다는 가출 안 하는 자식이 더 좋아요. 가출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기본이 돼야죠. 기본. 국민들이 죽어라 투표해서 만들어준 자리인데 대통령이 너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가고 있다가 들어가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7자리 받아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가출을 해서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이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위원장의 재량 권한의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누구도 재량 권한이 없다면 위원장을 뭐하러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와서 미안한 줄 알아야 되는데 시작부터 제가 볼 때는 파행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108번내 108명의 의원들이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이 움직이라고 하면 그 방향에 맞게 손들라고 그러면 손드는 방식들의 국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는 정당이 얼마나 부끄러운 정당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이 192대 108을 만들어줬으면 거기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뜻과 의미를 새겨서 정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특히 집권 여당이니까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21대나 22대나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르장머리 고쳐놔야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딱 들어오니까 시끄러워지잖아요. 우리가 청문회 때만 해도 일사천리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정하고 시비 걸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애초에 뭐 별 준비도 안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방송 3법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그날 통과시킬 거라는 거 다 예고돼 있었던 바인데 뒤늦게 국민의힘이 그날 들어올 줄 알고 그러면 그거를 처리를 안 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상임위 16개 이제 국회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비난받으니까 상임위에 준하는 16개 특위를 당내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을 했으면 성과를 들고 직접 현장에 법사위 들어왔을 때 뭔가 보여줘야죠. 들어와서는 그냥 시비 거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그래서 아 국회만 안 들어오는 24일까지가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다시금 들었죠. 김혜경님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서울대 나오면 뭐해?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돼야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신은기 변호사님이 딱 꼽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 윤상현은 법학과는 아니죠? 경제학과 나왔어요. 경제학과인가? 세 사람이 다 서울대 법대네요. 그냥 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경선이라고 부르지 말고요. 서울법대 졸업생 회장. 그거 뽑는다고 보면 훨씬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문회장. 동문회장. 예. 당에서 뽑는 거죠, 그냥. 율사당이니까. 서울법대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것들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찾기가 어려워서 좀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한 1년 정도 주셔야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카르텔이 사실은 지금 가장 먼저 타파해야 할 카르텔이 아닌가요? 사학 카르텔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까 저도 유상범 의원의 말을 들으면서 참 제 귀를 의심하는 게 저게 정말 본심일 거예요.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니까 아까 국회법은 이라고 또 단서를 붙였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인식을 갖고 업무를 대하고 또 국민을 대하니까 국회가 바람잘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저런 유상범 의원 같은 사람들만 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분들 중에 또 대표를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글쎄요, 뭐 제가 역사적으로 아예 뭐 잘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약이겠지만은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앞으로는 저분들이 공적인 역할 맡아서는 절대 안 된다. 저 그것만큼은 저는 100%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런 교만이 결국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저런 교만이. 그리고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 같은 걸 한번 분석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면 정말 언제 저 사람이 책을 봤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책을 많이 본 사람, 공부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시골의 느티나무아래에서 장기도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시정 잡배들이 하는 말보다도 더 천박하고 유치하고 내용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쭉쭉쭉 하지 않습니까? 단언하건대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갔을 때는 공부 잘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 책 한 권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공부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서울법대 나왔어. 제가요 직접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모셨던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후보 시절에 얼마나 많은 뭐 천거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화가 오면 꼭 그걸 물어본대요. 어디 나왔는데 대학을? 이게 첫 번째 질문이래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을 추천을 받거나 청구를 받으면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사람 세평이 어떤데 그 사람이 일에 맞나 이거를 따져야지 맨 먼저 따지고 유일하게 따지는 거예요. 맨 먼저도 아니고 어디 나왔는데 대학을. 서울대 나왔으면은 그거는 기준이 통과고 서울대 안 나왔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송홍렬 공정거래위원장을 그분이 그 삼가 행시 외시 사시 합격해가지고 좋아했다고 이런 소문도 들었거든요. 아마 그 말이 저는 거의 사실에 가까울 것 같고 전 이것만큼은 우리 사회 아까 제가 교육제도 다 뜯어 엎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 분명한 거는 서울법대라는 간판이 얼마나 사람을 감춰줄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람의 본질, 그 썩어 문드러진 오물덩어리 같은 그 속마음을 얼마나 포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저는 윤석열, 유상범, 이 서울법대 두 명만 놓고 봐도 충분히 논증이 가능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여름 휴가 뭐 좀 예. 일찍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애들 방학하고 나면 또 이제 함께 가기도 하고 7월 뭐 중순부터 시작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해서 기사가 날 때는 항상 대통령이 어떤 책을 골라서 맞습니다. 휴가 중에 읽을 것이다 라고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 책
노력들을 보면서 아 대통령이 이런 분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3년 차잖아요. 그런데 3년 차가 되도록 무슨 책을 대통령이 휴가 때 읽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본인이 어떤 소양과 덕목을 휴가 중에 쌓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8월 2일 지난 8월 2일 작년에 휴가 첫날에 이렇게 수많은 전화를 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열통 터지게 하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걸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상으로 진실을 다 덮고 외압을 행사하고 이런 걸로 지금 국민을 열통 터지게 하고 있고 국회는 마침내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1년 가까이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어떤 책을 베고 자면 좋더라라고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저는 이해는 돼요.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왜냐- 이해가 안 되는 왜냐하면 행보죠. 술을 많이 먹으면요. 그다음에 책을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책을 가져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술 깨는 약 먹어도 안 됩니까? 아니 안 돼요. 저도 제 책을 좀 보는 아이, 좋아하시죠. 책도 연구를 쓰셔보고. 했으니까 했는데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은 일단 책을 대면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술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대통령한테 전화해야 돼요. 아니 국무회의 석상에서 마이크 앞에 대고 코 푸는 서울대 법대 출신, 그다음에 기차에서 구두 신고 발 올리는 서울대 법대 출신. 아 창피해 죽겠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이게 기본인 거죠. 사람이 돼야 돼. 당신이 그렇게 나가서 그런 행동하면 서울대 법대가 아주 매우 창피하고 유신이 깎여. 저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나오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서울 법대 성토 대회가 된 것 같아서 참 죄송하게 네. 생각하는데 서울 법대를 나왔으면 저는 적어도 이 사회의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서울법대 나왔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서울법대라고 하는 최고 학부를 나오기까지 많은 혜택과 도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울법대 나왔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고 있다. 돌려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그런데 서울법대 나왔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발바닥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개돼지 취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휴가지에 대통령 휴가지 좀 좋겠습니까? 시원한 그늘 밑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여기 이렇게 좀 누워서 낮잠을 잔다든지 또는 야 이렇게 시원한 바람 부는데 참 보고 싶었던 책 보면서 스르르 잠이 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대통령의 책 이런 게 한동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왜 그럴까 이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책은 거의 뭐 영구 결별 상태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 먹고 자기가 1시간 동안 59분을 얘기해야 되니까 뭐 얘기하는 거에 집중해서 책 읽을 시간이 일단 첫 번째로 없고요. 그때 휴가 기간에는 더 없었죠, 시간이. 왜냐면 수사 외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 돌리느라고 더 바빴고, 무엇보다도 원래 부부가 좀 닮아간다고 하는데 이 김건희 여사 그 집 앞에 그 책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록물로 그건 진짜 봐야 될 수준인데 그 대통령, YS 대통령 자서전이든 뭐든 직인까지 찍어줘서 준 책조차도 재활용품 센터에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활자를 너무 싫어한다. 예, 그러니 뭐 보고서 읽겠습니까? 책도 싫어하는 사람이 그 공무원들이 보고하면 보고서를 읽고 꼼꼼히 보고 잘못된 거 지도자를 속일 수도 있으니까 잡아내고 혼내고 그럴 때 경로해야 되는데 뭐 책을 전혀 안 읽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근데- 웃으면 복이 와용님도 책을 버리는데 뭘 책을 그러니까 봐요? 버리는데 읽을 책이 어딨어요? 아니 근데 59분 동안 뭐로 얘기를 하는 거죠? 59분 동안 말하는 게 옛날에 공자 이런 거 보면 작화가 제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는 게 제일 나쁜 거라고 있거든요. 민수레가 아니 요란하니. 어떻게 책도 안 읽고 59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 뭐 거죠? 꿈꾼 얘기 하나 보죠. 참,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요? 수사를 많이 해봐가지고 네, 그 다 분야에 알죠. 다 전문가고 네. 대통령께 많이 배운다고 하는 교육부총리도 있잖아요. 아니 김종욱 박사님이 교수님이시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수들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교수를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교육 전문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아 그렇게 배우는군요. 일수불퇴님 어떤 술 마실까 고민할 겁니다. 아휴.
참. 그러게 왜 이런 자를 뽑았어요, 그래. 자,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국회로 돌아갑시다. 길을 잃었습니다. 어제 방송법 통과가 됐습니다. 방송법 통과가 됐는데 이제 그때도 와서 막 여러 가지 딴지를 놨죠. 방통위원이 지금 2명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통위를 운영하는데 그래도 위법이 아닙니까? 박균택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왜 이 입법이 이루어졌는지 추진되는지 우리 의원님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왜 5명 중에 2명을 가지고 대통령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자기 입맛에 맞는 2명으로 끝까지 운영을 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국회가 작년 11월 달에 추천하는 의원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야겠죠. 분명히 방통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한 달 안에 결혼을 메꾸도록 임명을 하도록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왜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요. 두 사람이 전행하게 하려고요. 그거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의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범죄고요. 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 국가기관 구성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기관 구성을 해야 되는 권한인데 그건 대통령의 권한인 임명권이 권한이지만은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그걸 다 하지 않았을 땐 직무유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도 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방송법 통과가 됐는데요. 박형수 의원, 정청래 위원장 간에 또 언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법률이 다른 법률과 형평이 맞는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는 회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에 대해 국회법 제108조 및 제7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저 모습을 제가 좀 봤는데요. 뭐 시간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박형수 의원을 잘 모르는 분 같으면 민주당 의원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당히 옳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운영은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민주주의 운영은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그게 기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법률 체계가 법률 정신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하길래 민주당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동안 안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뭐 어디 저 달나라에서 왔나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초등학교 때 배워서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주 기본이다. 왜 본인은 초등학교 안 나왔습니까? 왜 배운 거를 안 지키세요? 근데 이분도 알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기수 위인데 또 검사네요. 또 서울법대. 야 이거 정말 이쯤 되면은 이거 거의 뭐 법칙 아닙니까? 이게 뭐 찾을 때마다 서울법대 무슨 금맥 캐듯이 다 서울법대요. 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박형수 의원 말대로 그렇게 하려고 저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방통위법은 그런 거잖아요. 아니 2명이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둘이 앉아가지고 1년 내내 지들끼리 해먹어요. 지들 마음대로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방통위법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박형수 의원 말대로 하면 본인 동의해줘야지. 자, 우리 뭐 토론합니까?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그냥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분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까? 네,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기수 선배입니다. 검사 그 출신. 똑똑하신 분이 검사. 공부도 가장 잘하시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전 이해가 안 돼. 저분은 구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빨리 붙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가 윤석열보다는 좀 더 젊은 동생인 것 거죠. 같습니다. 제가 좀 얼굴도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나이는 박형- 65년생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5년 미치네요. 예, 더 젊으시네요. 정청래 위원장이랑 동갑이네. 그러니까, 아,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 법대로 배운 하고 건데. 있는데. 아니 초등학교 때 회의 열리면 국회의원이 회의 들어가지 말라고 가르친 초등학교 있습니까? 문 닫아야죠 그 초등학교는. 다 좋은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왜 안 들어왔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들어오면 잘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네들 안 들어오는 게 훨씬 낫다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24일까지가 좋았다니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하나는 잘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다 쥐약 먹었다고 뽀개버린다 그랬는데 진짜 쥐약을 먹으면 저렇게 되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아주 표현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그건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쥐약 이제 먹었다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봐야겠어요. 아니 왜 제가 백령도에 제가 갑니까? 아예 돌아와요. 아예 안 돌아옵니까? 지금 44명 초선 의원들이 재신임한다고 근데 돌아오라고 저는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짜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원내대표 일인데 내가 저기 가서 저 짓을 또 해야 돼? 와 미치겠네. 오히려 어디 간다고요? 백령도에 왜 백령도가 계시- 좋겠다, 오히려. 아니 백령도에 왜 그냥 가시? 나오지 마세요. 백령도에 계속 계세요. 그래서 좋을 그냥. 거예요. 나오지 말고. 뭐 그렇다고 월급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월급 따박따박 나오지 대통령한테 지시 안 받아도 되지 국회의원들 난리 안 치지 거기가 제일 좋죠.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맨 처음에 할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출마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원희룡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연판장 전문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나경원 주저앉히는 연판장. 이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돌아와 주십시오 연판장 만든다는 거죠 지금.